네, 대원전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분석할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을 왜 분석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하다 보면은 도대체 뭘 세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더 많으시죠.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오를 만큼 오를 건 다 올랐으니까 특히 반도체 반도체 원전 이런 거 다 올랐으니까는 뭘 세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특히 대형주를 지금 사야 되나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는 지금 결국에 요 반도체와 원전 그 외에 또 로봇과 방산주 자 여기서 같이 공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결국에는 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원전선 분석하는 이유 여기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대원전선에 대한 테마 보면서 여러분들의 경제 분석 한번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원전선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보고 이제 대원전선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까지 찍어 드리니까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갑자기 급격히 나서 놀라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윗꼬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조정의 시작이다. 근데 조정 후에 우리는 지금 바로 사라는 게 아닙니다. 조정 후에 우리는 염가 매수를 한 이후에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요 고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얼마입니까? 3,200원에서 2,700원까지 그러니까 3,200원에서 2,700원까지 얼만큼 빠졌죠? 그러면 이제 한 17%, 18% 정도 빠졌네요. 자, 이 정도 17%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기 주가 고점까지 올 때까지 얼마입니까? 3,300원까지 2,700원에서 3,300원까지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보시면은 지금 30%? 30%, 25%, 25%에서 28% 정도 됐네요. 이렇게 상승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조정은 앞으로의 더 큰 상승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항상 여러분들 조정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있는 겁니다. 급격히 주가가 오른다면 이게 더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조정을 받는 요 구간에서 요 저점 닿는 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 주가가 오른다면은 다시 수익을 내는 그런 포지션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대원전선을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전선주입니다. 전선이 뭡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선이죠. 그럼 뭐겠습니까? 요즘에 지금 좀 뜨고 있는 게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센터를 하는데 자, 요 세 가지 특히 첨단 산업이죠.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뭐가 더 중요하죠? 결국에는 전기가 중요합니다. 전기 없으면은 이거 다 돌릴 수 있나요?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옛날에 미국에 골드러시 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금광을 찾아 나설 때 그 금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을까요? 많이 없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금광은 이제 생각보다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금보다는 이제 골드러시 시기에서는 뭐죠? 그에 대한 청바지와 그리고 곡괭이 자 이 회사가 좀 더 수익을 더 많이 얻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청바지 팔면서 곡괭이 파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라는 속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지금 반도체랑 이제 AI 관련된 이 종목들이 첨단 산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기 결국에 이제 필수 요소인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옥석 가리가 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분들 지금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는지 그리고 매매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분석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수익낸 방법만 알려드릴 건데 제가 매매에서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것은 시장의 근본적인 변동 원인입니다. 그것으로는 캔들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수급, 현금 흐름, 추세, 그리고 재무제표입니다. 저는 항상 이 시장의 근본적 지표만 이용해서 매매를 해왔고 지금까지 수익 내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전이론 추정자를 뜻입니다. 그럼 수익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제가 분석했던 종목 HPSB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 몇 번 해드렸죠. HPSB 여기 보시면 8월 21일부터 여러분들에게 분석했습니다. 그럼 8월 20일이면 이제 요 구간이죠. 요 저점 구간에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렸고 주가는 이미 올라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럼 왜 분석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HPSB 같은 경우는 결국에 반도체 후궁용 회사입니다. 그럼 뭐겠죠? 결국에 삼성전자와 기타 반도체 생산 회사에 상승이 있다면 결국에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일감도 많아지겠죠. 후궁적이니까. 그렇다는 건 결국에 수익이 잘 날 것이다. 이미 주가가 오르기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LG이노텍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폰이 잘 팔린다면 주가가 더 오르겠구나. 자 이번에 아이폰 신제품 기대가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폰 17이 이제 디자인도 바뀌고 그리고 호불호를 많이 탔죠. 그러니까 시장에 기대감이 적었다. 그러니까 평균만큼만 잘 팔리면 시장에 기대감이 적을 때 평균만큼만 팔려도 선방했다. 기대 안 했는데 그래도 잘 팔렸다. 이런 생각 들겠죠? 저는 애초에 아이폰 신제품의 기대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잘 팔려도 애플 테마주 주가가 더 오르겠구나.
그럼 언제부터 분석했을까요? 자, LG노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노텍은 제가 좀 분석을 많이 했죠. 제가 8월 2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20일부터 한번 보면은, 자, 언제죠? 지금 8월 20일? 이제 한 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분석을 해왔고, 주가는 또 잘 올랐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한국인은 또 3세판에 아니냐,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여드릴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분석했을까요? 제가 분석한 시점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27일 요때 제가 뭐라 했나요? 이제 이 법안이 상정, 이 법안 뭐죠? 노란봉투법이죠. 노란봉투법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기업은 노동자 관련된 리스크가 하나 더 늘었다. 그럼 뭐죠? 앞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기보다는 로봇을 더 사용하겠구나. 그런 식으로 뉴스와 앞으로 경제 상황을 접목해서 분석했습니다. 8월 27일 볼까요? 8월 27일이면은 네, 요 부분이네요. 자, 결국에 주가가 또 크게 올랐죠. 로봇 테마를 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내용, 제가 뭐 화려한 뭐 보조지표 썼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제 알 수도 없는 뭐 제가 저만의 기법을 썼습니까? 아니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시장을 먼저 볼 수 있는 눈. 그런 게 갖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할까요? 제가 뭐 수익 여러분들에게 잘 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이걸 샀더라면은 수익을 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더 많다.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기회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시장 분석해서 또 수익날 종목 타점 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은 제가 위에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850-8354. 이거 제 번호인데 저장해 주셨다가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제 실시간 타점 알림 시청 완료니까 제 매매 타이밍과 같이 매매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늦으면 이미 주가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다시 진입하기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영상 나갔다가 문자 구독 남기시고 다시 돌아와서 영상 마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매라는 것은 결국 타이밍 싸움인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자, 그럼 제가 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 매매 타이밍과 그리고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제 목표는 금융시장의 정상화입니다. 결국에 큰손들, 외국인과 기관과 세력이 시장을 흔들 수 없도록,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이익을 내서 그들이 시장을 마구잡이로 흔들어서 개인 투자들, 특히 개미들이죠. 그 개미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제 구독자님들, 우리 불독주식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요 큰손들, 요 새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보는 상황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채널이 좀 작죠. 지금 구독자가 이제 갓 3,000명 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래도 성장은 좀 했지만 결국에 그래도 좀 남들이 볼 때는 좀 채널이 작습니다. 이 구독자 수라는 것이 뭐죠? 결국에 새롭게 유입될 사람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독자분들을 많이 늘리면서 저와 같이 수익 내는 개인 투자들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구독자도 늘어날 것이고 금융시장의 정상화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제 목표가 금융시장의 정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투자들의 개미들이죠. 개미들의 수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냈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뭐 수수료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돈 내서 다달이 들어오는 VIP방 이런 거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그런 불건 요소는 없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원전선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대원전선 지금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생활용과 산업용 전력 공급 및 정보통신망 전선. 자, 나왔죠? 일단은 이제 생활용은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거 있죠? 그럼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히터라든가 그렇게 전기 쓰는 거 있고, 그리고 산업용.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산업용 전기 플러스 이제 정보통신용 전선. 자, 이게 중요하죠. 앞으로 이제 결국에는 산업용 전기,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용 전기가 굉장히 더 중요할 것이다. 왜냐 하면은 여러분들 또 뉴스에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에 좀 챗GPT에서 AI를 얘기하면은 이제 어떡하죠? 그 AI가 연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동안 전기를 굉장히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샘 올트먼이 얘기했죠. 그런 것으로 볼 때 일단은 앞으로 전기의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뭐가 발전할수록 AI와 기타 첨단 산업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기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떡하죠? 결국에는 전기의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전기 비슷한 테마, 그런 전기 테마로 주식을 미리 매수를 해놔야 한다. 결국에는 이제 AI와 AI 테마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이미 다른 건 다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과연 뭘 살까요? 라고 했을 때 근데
앞으로 이제 AI와 반도체를 필요로 할 만한 그런 산업을 발견했을 때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대원전선 지금 자 매수를 해야 할 메리트가 꽤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이게 하향식 방식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자 탑다운인데 자 이렇게 자 일단은 가장 위는 일단 국가는 어차피 저희는 국내 주식이니까는 가장 위에는 국가 그리고 산업으로 따지다 보면 일단은 저희는 AI와 첨단 산업 첨단 산업으로 봤을 때 첨단 산업에 이면 그건 다 올랐어. 그렇다면 뭐죠? 첨단 산업에서 또 파생이 될 만한 그런 주식, 그런 개별 종목을 봤을 때 전선이 죽었구나. 그런 전선 중에서 여기서 이제 또 전선. 그럼 전선에 뭐가 있지? 대한전선, 뭐 대원전선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좀 더 오를 만한 거, 차트가 조금 더 이쁜 거는 대원전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원전선을 추출해서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탑다운 방식, 하향식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추출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재무제표 너무 이쁘죠? 제가 재무제표 왜 예쁘게 했을까요? 일단은 적자폭이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원전선 같이 전선이나 전기나 뭐 가스나 또 뭐가 있죠? 또 필수 인프라? 뭐 식품 정도? 뭐 식품은 가끔 등락이 있겠지만 그나마 이게 자 이렇게 실적에서 적자가 나기 어려운 기업이 특히 요런 산업군입니다. 전선이나 전기, 가스, 식품 정도. 왜냐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경기가 호재 말고 경기가 만약에 불황일 때 여러분들 이제 뭐 불 안 켜고 사나요? 저는 불 켜고 사는데 자 전선 이렇게 마찬가지로 전기 쓰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가스렌지 뭐 요즘에 전자렌지 전기렌지도 쓰겠지만 가스렌지 안 쓰나요? 당연히 쓰죠. 가스 쓰죠. 마찬가지로 보일러 안 트나요? 보일러 적게 틀긴 하겠지만 경기 불황일 땐 그래도 틀긴 틀죠. 식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경기 불황일 때 밥 안 먹나요? 밥 먹어야죠. 밥 먹고 열심히 일해야 경기 불황을 이겨내기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볼 때 경기 불황일 때도 수익이 나는 그런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불황일 때 첨단 산업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삼성에서 뭐 새로운 핸드폰 나왔습니다. 뭐 이제 근데 경기가 불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 새로 사나요? 뭐 1, 2년 더 버티다가 바꾸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봤을 때 경기가 불황일 때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수익이 날 만한 그런 기업을 찾아서 매수를 한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익에 실적에 그렇게 큰 등락이 없다. 그러니까 완만한 성장 제가 추구하는 거죠. 완만한 성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결국에 지금 경기 불황이 오지 않더라도 경기 불황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뭐죠?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만큼 전기의 수요는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 전기를 공급하는 건 뭐다? 전선이다. 이렇게 봤을 때 대원전선 그렇게 적자 날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원전선 좀 더 뜯어보자면 지금 부채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지금 115.9%죠. 자,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인 분도 많은데 여러분들 결국에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지금 또 한국은행 금통위회계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FOMC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금리를 올리고 있나요? 내리고 있나요? 대부분 이제 요즘 올리는 기간은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긴축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금리를 약간 내리면서 금리를 완화하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내수 진척도 있고 결국에 미국은 어느 정도 물가 인플레이션율을 잡아가지고 이제 금리를 약간 내리고 있고 그리고 고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용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를 내려서 이제 내수 진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 요즘에 금리를 결국에 내리고 있다 아니면은 동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다. 그 말은 뭐죠? 결국에 금리가 높을 때보다 금리가 낮을 때 부채를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금리 결국에 이제 부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자 비용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이자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뭐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자금을 차입해서 그 이자 비용 고정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부채 비율을 조금씩 늘리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잘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분들 지금 채널의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금리가 높을 때는 이제 천천히 긴축 찾는 상황에서는 이제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경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금리가 낮추거나 동결하는 요 시기에서 어떡하죠? 부채 비율을 조금 늘려서라도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 맞다. 그 경영 전략 잘 펼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근데 오늘 윗골이 크게 나왔죠. 이 윗골이 때문에 지금 저도 좀 미치겠습니다. 지금 이 윗꼬리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오히려 이 윗꼬리는 근데 자 윗꼬리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윗꼬리는 지금 자 이렇게 양음봉 있습니다. 음봉 뭡니까? 음봉은 이제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윗골이 크게 나온 건 뭐겠습니까? 시가에 시작한 주식이 고가까지 쭉 올랐다가 요 고가에서 누군가의 매도 물량이 나와서 그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쭉 하락해서 종가에서 마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요 고가에서 매도를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네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했다고 그러니까 큰일 난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큰일 난 건 아닙니다. 왜? 그 전에 이미 그 이전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미 매수를 점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큰 위험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매집한 물량이 있다. 그 중에서 일부만 떼어내서 차익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 고가에서 지금 요 고가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기존의 개인들, 자, 요날 당일에 매수한 개인들을 좀 물렸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일단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도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하면 뭐가 생기죠? 결과적으로는 현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 현금 갖고 뭐 하나요? 이 현금 가지고 그냥 뭐 은행에 넣어두나요? 아니면 뭐 예금 넣나요? 적금 넣나요? 아니죠. 외국인들은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에 지금 주가가 약간 조정받을 때 염가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주가가 한 번에 천천히 떨어질 때, 천천히 조정받을 때 외국인들은 주식을 쉽게 매도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 대원전선의 본질 가치, 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외국인들 눈에서는 이 기업이 만약에 6,000원까지 오를 거야. 그런데 지금 시장 가치 얼마죠? 3,180원이죠. 자, 주식을 지금 사놔가지고 기다리면은 6,000원까지 오를 텐데 3,000원이면 굉장히 염가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어. 그럼 어떡하죠? 외국인들은 매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매도한 거 그냥 현금 생겼다가 그 이후에 어떡하죠? 재매수하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만한 그 타점을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럼 저희는 어디서 매수하면 되냐? 바로 보이죠?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양봉에 지금 시가 라인에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시가 라인과 그리고 여기 중간 라인, 자, 이렇게 그어보면 여러분들 뭔가 보이지 않나요? 자, 제가 왜 바로 뭔가 보이지 않냐 얘기했냐면은 지금, 자, 보시면 여기 보입니까? 여기 요 양 음봉 캔들 밑골이 보이죠? 요 밑골이 뭘까요? 요 밑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요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번 매도했죠. 외국인들이 매도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포심에 질려서 투매 물량이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매 물량까지 지나고 과연 주가가 어디서 멈출까라고 하시는 분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상단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3,120원에서 하단 밴드는 이제 3,080원 요 범위 내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겠다. 왜? 요 양봉 캔들 기준으로 매수자가 아직까지 현금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현금 이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죠? 외국인 다시 돌아올 만한 가격이 요 범위 내에서 들어올 것이다. 가격으로 따지면 3,800원에서 3,120원 요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자, 차트 약간 축소했습니다. 바로 보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600원에 매도할 것 같은데 지금. 자, 왜 3,600원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3,450원. 자, 왜 여기다 잡았을까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요 고가 라인이죠. 요 고가 라인에 물린 개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요 고가 라인에서, 요 고점 라인에서 물린 개인들이 3,45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경우 어떡하죠? 본전 매도 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매도세가 늘어날 것이고,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 어떡하죠? 차익 실현 한 번 더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매도세가 늘어나겠죠. 그에 의해서 이미 주가가 하락을 하겠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 전반 사람들이 매도를 할 때 주가가 하락을 하겠다. 그때 우리는 같이 매도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드리는 자리는 기존에 있던 매수자들이 과연 주식을 어디서 던질까, 그리고 기존의 매물대, 고점 매물대가 과연 어디서 형성되었는가, 이것을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가격 3,450원에서 일단은 50% 매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50% 어디다 매너나요? 자, 그럼 과연 이 매물대를 뚫고 어디까지 올라갈까 궁금하신 분들, 2차 타점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번호 띄워놨으니까는, 자, 위에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 한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2차 타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대원전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고 대원전선 분석 좋았다, 그리고 제 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다,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저랑 다른 의견이 있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을 더 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 보면서 저도 또 스스로 공부할 것도 있고 여러분들과 비슷한 최대한 의견 낼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영상 보시면서 나 이런 분석 좋았다면서 댓글로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영상 끝까지 여기까지 영상 다 보신 분들 영상 댓글에 다 봤다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과연 제 분석 영상을 다 보시나 그것도 한번 볼 것이고,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종목 분석할 때 진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심이 얼마나 많은 분께 닿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좋은 타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